이번 시즌에도 카운터 테너들께서 많이 출연을 하셨는데 저는 그중에 윤진태 씨가 카운터 테너로서는 많이 돋보였던 것 같아요. 카운터 테너들이 여자 음역을 표현해낼 때 뭔가 완성형이 아닌 흉내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윤진태 씨 같은 경우는 진짜 자기 것이 되었다. 이 발성 자체가 여자 음역을 여자 소프라노처럼 표현해내는 이런 부분들이 남성으로서 자기 몸에 딱 배어있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전 시즌에 강형호 씨가 또 여자 음역대를 소화했지만 그 소리랑은 또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소프라노들 중에서도 소리를 좀 넓게 쓰는 소프라노가 있고요. 소리를 아주 단단하게 찌르듯이 내는 소프라노들이 있는데 이런 단단한 영역의 소리까지 소화를 하시는 거 보고서 이 방송으로 더 큰 발전을 이루는 단계까지 가신다면 한국의 파리넬리라고 이름 붙여질 수 있을 정도로 실력자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옥주현 씨가 그런 얘기를 했나요? 가요를 선택했다라고 했나? 한국어로 불러내기 어려웠을 텐데라고 표현을 했나? 아무튼 저도 한국어를 했는데 이 정도 실력이면 진짜 잘한 거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어를 써서 그런 발성을 쓰는 게 더 힘들어요. 차라리 외국 곡이면 훨씬 더 모음 위주나 아무튼 받침이 거의 많이 안 붙으니까 편했을 텐데 한국어로 이걸 불러내는 걸 보고 진짜 실력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또 굉장히 사랑받는 뮤지컬이 시카고라는 뮤지컬인데 그 뮤지컬에서도 그 카운터 테너가 나와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이 여잔 줄 알고 그냥 계속 그걸 보다가 나중에 보면 이렇게 가발을 탁 집어 던지고 남자였구나 이렇게 하는 딱 그 때가 있는데 그 사람이 부르는 거는 진짜 완성도가 너무 많이 떨어져서 저는 극장에서 사실 나오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미를 표현하는 데까지가 어떻게 보면 한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유명하다라고 하는 그 시카고라는 뮤지컬에서조차 카운터 테너가 이렇게 미완성적인 형태로 표현이 됐었는데 그래서 진짜 카운터 테너의 모습을 보여준 이 정도는 돼야지 진짜 카운터 테너지를 보여주신 분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서준 씨 소리 색깔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고음에서 색깔이 변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번 회차 때 어떤 사람들이 그러했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윤서준 씨 같은 경우는 테너인데 그 소리 색깔과 빛깔이 역시나 고음까지 변치 않고 쭉 이어지는 모습을 보고서 이분도 발성 참 좋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숨소리에 대한 얘기를 심사위원들이 많이 극찬처럼 했잖아요. 날 것으로 격앙되는 그 숨소리를 노출시켜준 게 오히려 좋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노래에서 노랫소리가 아니라 숨소리로 표현되는 거. 제가 예전 영상들에서도 많이 얘기했죠. 숨소리는 굉장히 중요한 연기 요소이기 때문에 숨소리로 뭔가를 표현해내고 숨소리로 인해서 단조로움을 또한 깰 수도 있고 다양한 역할이 되어지기 때문에 숨소리를 가지고서 응용하고 표현해내는 거 이런 것들은 싱어한테 또 중요한 요소가 되죠. 그래서 성악가들한테 많은 분들이 갖고 있는 편견이라고 하면 너무 소리를 깔끔하게 내니까 발성적으로 정말 프레이징을 쫙 하고 이렇게 뽑아내는 느낌이 강하잖아요. 저희는 이제 이걸 레가또라고 하는데 쭉 이어서 부르는 이런 프레이징을 잘 표현하는 모습 때문에 호흡 소리가 이렇게 많이 노출이 안 되면서 굉장히 좀 그걸 정적이라고 많이 느끼잖아요. 근데 실제로 오페라 할 때 보면 막 뛰어다니고 헉헉대고 숨소리 내면서 막 격정적으로 격앙적으로 표현하는 거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서가지고 부르는 그런 스탠딩에서만 표현되는 그 여러분들이 주로 보신 열린음악회라든지 TV에서 유튜브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성악가의 모든 모습들이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정적으로 대부분 표현이 된 거고 오페라에서나 뭐 연기를 할 때나 얼마나 숨 가지고 표현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뮤지컬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숨소리가 나는 게 되게 내추럴하다라고 인식하는 반면에 성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해냈을 때 그거를 어색해한다거나 아니면 와 성악가들도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성악가들이 뮤지컬 배우들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동적인 연기 요소가 많이 들어간 오페라를 접하시다 보면은 또 이건 이해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진호 씨였죠. 너무 노래 재밌지 않았어요? 흥미 유발하기 딱 좋은 노래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는 모든 무대 통틀어서 이게 제일 일단 집중이 됐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곡이 주는 느낌이 워낙에 강했고 이분은 정말 리리코 테너인데 그러니까 소리선이 굉장히 얇은 편이에요.
막 소리 통이 엄청 넓다거나 드라마틱하다거나 이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게 또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가 그런 스타일을 좀 보완해 줄 수 있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노래 자체가 굉장히 드라마틱하잖아요. 연기 요소가 계속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소리가 줄었다 커졌다 줄었다 커졌다 하는 것만으로도 변화무쌍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리릭한 그 느낌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면서 서로 만나서 좋은 조화를 이루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역시나 힘이 좀 딸리는 게 많이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부분이라든지 좀 고음 갈 때라든지 이럴 때 보니까 힘이 약한 게 티가 좀 나서 그 부분이 아쉽긴 했지만 감정 표현으로 충족시켜 주니까 저는 그래도 보완이 충분히 잘 됐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 보는데 데스노트의 그 악마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것을 연출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퍼포먼스가 중요한 프로다, 보는 맛이 중요한 프로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섬세한 소리꾼 고영렬 씨의 무대에는 이분은 소리의 스펙트럼을 많이 보여주신 분 같았어요. JK 김동욱 씨 소리도 났다가 이분 미스터 트롯에 나온 분이죠. 그 타이거 마스크 쓰고 나오신 분. 그리고 발라드 가수처럼 또 소리를 쓰시기도 했고 미스터 붐박스 이 사람도 미스터 트롯에 나온 사람인데 이 사람 소리도 나고요. 뭔가 소리가 다양하게 많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라 막 여러 명에서 합주하는 것 같이 그러니까 또 역시나 듣는 맛이 있었죠. 피아노를 치면서 앉아서 자세는 분명히 정적이었지만 그 노래에서 느껴지는 동적임이 굉장했던 분이에요. 저는 몰입력 쪽으로는 이분이 최고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남 눈치가 뭔데? 라고 할 만큼 그런 눈치 보는 거나 의식하는 거나 긴장하는 거나 이런 게 가장 노출이 안 된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긴장하면 자기의 본래 실력을 절대 다 보여주지 못하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소리가 찌그러져서 이게 아니라 자기가 그냥 일부러 찌그러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찌그러지면 찌그러지는 대로 그냥 계속 자기의 느낌에 충실하신 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리를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과감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발성에서 좀 소리가 이렇고 이런 거 다 의식하다 보면은 다양한 감정 표현부터 막히게 되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발성 기준보다는 소리를 자기 감정에다가 이입하는 걸로 딱 기준을 잡으시고 하다 보니까 감정선이 훨씬 더 잘 살아서 몰입하기에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노래할 때 노래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표현이 그분께는 딱 저가 드리고 싶은 그런 애칭? 뭐라고 해야 되지? 그리고 쟈노님 앞뒤의 경계를 딱 주셨죠. 앞부분은 포근하게 불러내는 그 방식으로 부르셨다면 딱 뒤에서 힘 줘가지고 부르시는 거 느끼셨죠. 또 그럴 때 오는 짜릿함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분을 굉장히 명확하게 주어서 표현했다라는 거. 그리고 진짜 소리가 비단결이더라고요. 소리 너무 색깔 좋으시고 그리고 크로스오버를 정말 잘하겠다. 이미 그 무대에서 다 보여주셨긴 했어요. 크로스오버 나 잘하지? 이게 다 노출된 곡이었는데 근데 고음을 일부러 조금 공간을 작게 주고서 이렇게 찌르는 듯한 느낌으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고음이 갇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의도하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고음 공간이 조금 더 확장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에 반해서 가성하실 때의 공간감은 굉장히 확장이 잘 되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또 가성 표현을 할 때 그러니까 팔세토라고 하는 걸 표현해낼 때 많이 좋아하셨던 게 그 이유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굉장히 가성을 쓸 때 확보된 공간감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퀸 노래 부르신 분 이강윤 씨인데 이분 떨어져서 좀 아쉬웠어요. 이분은 딱 그냥 듣자마자 성대를 가미해서 불렀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크로스오버에 대한 전략을 갖고 나오신 분이에요. 이분도 테너지만 성대를 넣어서 나 진성도 쓸 수 있어 이거를 어느 정도 보여주시려고 그 곡을 선택해서 그런 또 소리를 쓰셨거든요. 진성을 쓰면서 목이 살짝 갈리는 그런 구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진성을 썼을 때 완성형이 아니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왜냐면 테너니까 테너가 또 진성 계열로 다시 소리를 내려면은 테너만 하던 분이 그러니까 성악만 하던 분이
진성 소리를 내려고 하니까 역시나 목이 갈릴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래서 그런 또 소리를 보여주셨는데, 근데 그 노래를 할 때 그런 소리를 보여주는 거는 나쁘진 않았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 노래 자체가 락발성이고 어느 정도 긁는 소리를 쓸 수도 있는, 그게 허용이 되는 노래였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좀 떨어져서 저는 아쉬웠어요. 왜냐면 테너로서 소리 빛깔도 너무 좋고요. 자기의 본래 모습보다 어느 정도 노력을 해서 한 차원 더 나름 한다고 하셔가지고 갖고 온 거에 대해서 좀 점수가 너무 안 나온 거 아닌가 그에 비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딕션 어택이라든지 리듬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다 좋았었거든요. 우승하려고 준비를 많이 하시고 이를 갈고 나오신 것 같은데 그거를 좀 못 알아본 것 같다라는 일부분의 생각도 좀 들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가 가도 좋은 분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떨어져서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구본승 씨 표현력이 참 좋더라고요. 표현력 부분에서 참 많이 완숙하다라는 느낌이 들면서 표현력 부분에서 후한 마음이 가는 분이셨어요. 성악을 하시지만 다른 베이스, 바리톤 이런 분들에 비해서 훨씬 더 크로스오버에 능한 모습을 준비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에어리한 소리라고 하죠. 저희 공기가 훨씬 더 많이 섞인 느낌? 그런 것들을 표현해 주면서 완전히 틀에 박힌 베이스나 바리톤의 소리가 아니라 좀 더 저음에서도 풀어서 공기가 조금 더 투여되어서 마치 가성 같은 그 느낌과 혼용해서 사용하시는데, 저는 그런 데서 역시나 이거는 전략을 갖고 온 노래다. 성악 전공이니까 성악만 보여줘야지, 내가 잘하는 건 성악이니까 이런 게 아니라 새로운 소리를 추구하고 그렇게 표현해냈다라고 봤거든요. 섬세함이 참 좋은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얘기를 하자면 프랑스 노래에서 난 감동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 내가 베이스와 바리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막 오고 갔었잖아요. 사람마다 좀 기호가 있어요. 테너 파트를 좋아한다. 그리고 좀 더 강한 소리를 좋아하고 찌르는 그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고, 좀 더 이렇게 동글동글한 소리를 좋아하고 푸근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성향이기도 하고요. 목소리에도 우리 성향과 기호가 있잖아요. 나 제 목소리 듣기 싫다 이렇게 하신 분들은 자기 기호에 의한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정말 그 사람의 목소리가 엄청 최악이라서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심사라는 것도 그렇고요. 우리가 노래를 잘한다라고 저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거, 이런 것들도 거의 자기 기호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상 자기가 기호가 들어갈 것을 예상을 하고서 분석을 해야지 치밀한 분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독일어로 된 음악, 이태리어로 된 음악, 한국어로 된 음악, 프랑스어로 된 음악 다 다르죠. 국민성이라는 것도 굉장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독일 사람들은 나치 이후로 굉장히 비판 의식이 강해졌어요. 그래서 서로 비판하고, 그러니까 비판 자체가 비난이라기보다는 자꾸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아닌 것은 싫다라고 뚜렷하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좀 어렸을 때부터 많이 학교에서 훈련이 되거든요. 나치 때 같은 그 일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그러다 보니까 예의가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독일 사람들이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음악에서도 역시나 묻어나기도 하고요.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 있는 것도 같지만 굉장히 강직한 부분이 있어요. 독일 음악이. 이탈리아 음악은 좀 유쾌하면서도 열정적이고 이런 것들이 또 많고요. 그래서 약간 좀 군대 음악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나기도 해요. 그리고 또 많이 화려한 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프랑스 음악 같은 경우는 프랑스 뮤지컬도 그런데 굉장히 서정적이면서 멜로디의 선율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표현도 그러하고, 그들이 쓰는 언어 자체가 뭐 꼬막달르부 이렇게 하면서 뭔가 흘러가는 그런 게 좀 있잖아요. 좀 나른하면서도 부드럽게 나를 터치하는 것 같은 느낌? 그 서정적인 느낌에서의 또 오묘한 느낌이 프랑스 음악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레미제라블 뮤지컬도 보시면 다른 뮤지컬들이랑 조금 차이가 있죠. 프랑스 뮤지컬만의 좀 독보적인 선율 중심이라든지 섬세한 부분이 있는 분들이 대부분 프랑스 음악을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프랑스 음악을 다른 나라들 음악을 이렇게 쫙 나열해 봤을 때 가장 좋아하는 음악으로 꼽곤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기호가 나뉠 수가 있죠. 자기 성향도 그러하고요. 성격에 비례해서 기호가 생기는 거는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를 나눌 때 자꾸 제 기호를 배제시키면서 얘기를 하려고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또 제가 여러분들이랑 나눌 수 있는 얘기 오늘도 나눠봤고요. 여러분들은 이번에 또 어떻게 보셨는지, 아니면 저한테 또 듣고 싶은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생각해보고 여러분들과 계속해서 의견 나누겠습니다. 아유, 그럼 또 저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I'm trying to hold
getting loud.